자, 2026년 3월. 지금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중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까지.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트럼프는 이 전쟁으로 대체 뭘 얻으려는 걸까?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궁금증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주식 차익을 노린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러시아를 둘러싼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거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변화, 그건 뭐니 뭐니 해도 유가죠. 그리고 바로 이 유가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분쟁이 시작되고 정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 결과는요? 뭐 불보듯 뻔했죠. 국제 유가는 불과 몇 주 만에 4년 만에 최고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인데요.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기가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지갑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복잡한 외교 담론보다 매일 마주하는 주유소 가격표를 통해서 위기를 가장 먼저 체감하잖아요. 바로 이게 정치가 경제와 만나는 가장 현실적인 지점인 거죠. 자, 유가가 오르고 분쟁이 길어진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죠. 아, 이거 특정 주식 오르겠네? 혹시 대통령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거 아니야? 하는 가장 먼저 드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물론 그렇죠. 시장은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 관련 주식이나 방위산업 주식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마지막 줄입니다. 이걸 대통령 개인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건 확인된 근거가 없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추측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면 진짜 노림수는 대체 뭘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명분, 그리고 협상력.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익은 바로 명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 같으면 왜 정부가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냐고 논란이 될 만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으로 유가가 막 치솟는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 시장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거죠. 최고의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리더의 포지션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냥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에서 유가 급등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 문제 해결사로 이미지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 이 프레임 전환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익은 협상력입니다. 여기서 제재는 그냥 상대를 벌주는 몽둥이가 아니에요. 뭐랄까,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정책의 밸브가 되는 거죠. 자, 이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전쟁으로 유가를 확 끌어올립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기름값 너무 비싸다, 정부는 뭐 하냐고 아우성이겠죠. 바로 이때 그 압박을 명분 삼아서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쓱 풀어주는 카드를 꺼냅니다. 결과는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는 안정되고 리더는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해결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죠. 이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정치, 그중에서도 여론이라는 변수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정교한 전략을 편다고 해도요, 결국 집안, 즉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미국 유권자들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저 멀리서 들려오는 승리 선언이 아니에요.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 바로 물가죠. 전쟁이 길어지는 데서 오는 피로감도 크지만 무엇보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압도적으로 큰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트럼프의 계산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 저울에는 문제 해결사 이미지, 시장 통제 명분, 제재 조정 능력 같은 엄청난 이익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 저울에는 전쟁 피로감, 물가 부담,
그리고 코앞에 닥친 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거대한 도박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계산의 끝에서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전쟁이라는 군사적 충돌을 시장의 가격과 정치적 권력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언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오늘 분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주식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바로 에너지 시장과 국제 제재, 그리고 외교 무대 전체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손에 쥐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인 거죠. 하지만 역사는 늘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지렛대 삼아서 얻어낸 협상력이라는 게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터져버릴 더 큰 불안의 시간을 잠시 뒤로 밀어놓은 것에 불과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전쟁마저도 하나의 거대한 거래로 만들려는 정치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